좋아요, 구독 좀 꾹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헌재 문영배 재판관 논란이 되는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영배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죠. 이 문영배가 공정성 문제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표가 X에서 글을, X면 트위터입니다. 트위터에서 글을 돌연 언팔했습니다. 이후에 문영배 대행은 자신의 트위터 X 계정에서 이재명을 삭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펜앤마이크 나와서 항상 우리 예. 판사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예. 이분 좀 희한해요. 예. 이 문영배 이 헌법재판관님 좀 희한한 분이에요. 일단은 현직 판사가 SNS를 하는 것 자체가 희한합니다. 안 하거든요. 저희 변호사들이 변론 요지서를 쓰던가 의견서를 낼 때 판사 성향도 분석을 하거든요. SNS를 막 찾아요. 제가 아는 현직 판사 중에 유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SNS도 하시고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에 이제까지 올린 글이 1,500개가 넘어요. 1,513개의 글을 올리는데 이 자체가 좀 특이한 것이고요. 계정을 삭제한 이유는 이제 그거입니다. 젊은이들이 문영배 한번 파볼까? 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트위터가 나오고 블로그가 나와요. 그거를 다 캡처를 해가지고 언론 기자한테 제보합니다. 언론사한테 제보하니까 기자들이 문영배 재판관 연락하니까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연락하니까 뭐 공보관을 통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막 내 트위터나 블로그라는 걸 남들 보게 쓴 글인데, 당당하게 보게 쓴 글인데 막상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취재가 들어오니까 이걸 폭파한 것이고요. 예. 제가 이 폭파한 거를 한준평으로 좀 쓰자면 다소 좀 비겁하신 겁니다. 예, 저걸 한번 띄워주시죠. 계정 폭파한 거. 폭파했어요. 예. 폭파한 거 좀 비겁하다는 게 왜 비겁하다 말씀드리냐면 네. 글이라는 거는 폭발을 하지 말고 내가 썼던 가치관이 잘못 썼다 그러면 그걸 수정해야죠. 잘못 썼다고. 특히나 현직 판사가 쓴 글에 대한 그 문장의 무게감이 있을 텐데 이걸 내가 폭파했다는 거는 본인이 당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요렇게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블로그에는 그 문영배 판사 블로그에 여러분 검색창에 국민의힘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국민의힘을 검색해보면 2010년도에 나온 글에 뭐 국민의힘 계열의 구청장이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010년은 그때는 한나라당 시절인데 뭐였냐면 이제 본인이 지방법원에 이제 판사로 있을 때 네. 판사는 그 지방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기도 하는데 선거관리위원들하고 같이 뭐 일본 여행을 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여행기를 쓴 건데 이제 조명을 하니까 뭐 문의도 많이 들어오죠. 이거 그 비용을 누가 냈냐 하면서 마지막에 첨언을 다시 곧 수정한 것 같아요. 당연히 비용은 뭐 각자가 각출했고 그때 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이 당선됐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관리위원으로 했지만 국민의힘 계열이 당선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2010년 글을 최근에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보기에도 약간 찜찜했던 거예요. 찜찜했던 건데 젊은이들이 지금 문영배 이 헌법재판관의 블로그에 1,500개의 글을 다 지금 이게 거의 한 유행이에요. 유행. 보수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이 돼가지고 이걸 지금 이거 좀 이상하다. 이 문장도 이상하다 해서 언론에 지금 제보하고 있는 형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를 폭파했다. 트위터에 지금 이상한 게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할 게 이제 그거입니다. 네. 예. 자, 뒤에서 문영배 블로그에 지금 페이북에 어떤 글이 올라갔는지 그런 것은 뒤에서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거 한번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에 관한 문제도 지금 비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주진우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문영배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에 4월 18일이면 곧 임기가 만료된다. 대통령 탄핵은 법률상 180일 내 재판하면 되기 때문에 문 대행은 본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그날까지 충실히 심리하면 된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는다 또는 일정을 잡는다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니냐 이런 거 올렸네요. 자, 다음 글을 한번 볼까요? 예, 쭉 넘겨주세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담론까지 신영복 교수 책은 거의 읽은 것 같은데 돌아가셨구나. 변화와 창조는 변방에서 일어난다. 단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는 그분 말씀에 공감했다. 영면하시기를 빈다. 이게 신영복이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신영복 교수 책 거의 다 읽었다.
참 그분 말씀에 공감했다. 이렇게 지금 글을 올린 겁니다. 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자, 아니 김어준 거 아까만 보세요. 자, 그 전에 김어준, 예. 자, 이것도 좀 다시 가운데 둬요. 김어준 저상소 밑에 보십시오. 문영배가 팔로우했습니다. 자, 김어준을 저렇게 숭상하는 건가요? 문영배가 팔로우하는 것도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자, 뭐 문학가 유희수라고 작가 유희수라고 알려져 있는 좌파 작가 있죠. 트위터 초보라면 당연히 유희수 선생, 김재동 선생 팔로잉 하셔야죠. 자, 김어준도 팔로잉하고, 자, 이희수, 김재동까지 팔로잉을 하는군요. 이게 바로 문영배란 인간입니다. 자, 또 있습니까? 없으면 영상입니까? 자, 또 하나 있습니까? 김재동 선생을 이승엽 선수보다 더 좋아합니다. 전 눈이 작아도 다 볼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눈 큰 사람들이 많은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눈이 적당합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제 꿈은 개그맨이었는데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 개그맨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는데 김재동이 이승엽보다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더 좋아한답니다. 자, 영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과거에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막 따져 묻는 직격하는 장면 영상,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확실한 정신을 보이는 거 아니겠네요, 그죠? 저는 그런 그런데 왜 블로그에서 내렸어요? 글을 왜 삭제했습니까? 하도 많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예. 얘기하는 거예요, 블로그에. 그런데 하도 비판을 하고 삭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교하세요? 제가 본인 생각을 냈으면 블로그에 넣어놔야죠. 저는 삭제하는 거예요. 저는 판사기 때문에 그게 욱하는 성격이세요?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예의가 아니면 블로그를 안 써야죠. 예, 앞서 얘기했던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것 같은 그 말씀에 공감한다. 영면까지 바란다. 이런 자, 문영배입니다. 극좌다. 스스로도 가장 왼쪽에 있다. 좌익 인사들을 팔로잉을 해라. 여러 가지 행동에서 이미 사상적, 여러 가지 좌편향적 이런 궤적들이 쭈르륵 나오네요. 정말 저도 변호사로서 재판에 매일 참여하는 변호사로서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 판사님이 저렇게 성향을 드러내는 게 좀 충격적이고 그 트윗입니까? 천안함 그렇죠. 사건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다 뭐 좌우를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 장병들이 희생한 거에 대해서 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저때 어떤 글을 또 올렸냐면 2010년 10월 15일에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뭐라 올렸냐면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서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천안함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 해에 북한에다가 좀 더 대북 원조를 지원해야지 관계가 개선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니 이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람이 통과가 됐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판사님들은 SNS 안 해요. 판사님들이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고 싶을 때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책을 내죠. 글을 써가지고 책을 내는데 저렇게 가볍게 쓰는 거. 그리고 제가 뭐 다른 분들 뭐 김어준이건 이해수건 뭐 다 팔로우 뭐 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김재동에 대한 평가를 적어도 네. 법조인이 네. 뭐 좋아한다고는 할 수가 있는데 뭐 표현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특히 헌법재판관이 김재동 씨의 헌법 강의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걸 듣다 보면 그냥 넘겨가는 건데 약간 제가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자면 희한하신 분이에요. 문영배 재판관이 좀 희한합니다. 네. 똘끼가 있습니까? 좀 희한합니다. 예, 이주의자 신영복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분 말에 공감한다. 자, 지난번 문재인 얘기했죠.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김문수 지금이 이제 김문수 장관이네요. 당시에 경산호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물었을 때 그거 그러면 문재인 김일성주의자 맞다. 신영복은 통역당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체제혁명을 하려고 했던 공산주의자 김일성주의자였다.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자, 문영배 자신도 이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그 글을 다 거의 다 읽었고 공감한다. 공감한다는 건 사상이 동일하다. 스스로가 왼쪽에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백을 할 정도니까요.